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2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 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박상민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앞두고 15일 북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대화나 타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찌됐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며 문 대통령이 기회를 잘 잡았고 자신의 역할이 큰 것처럼 부상시켰으며 일부는 잘 이끌고 그 결과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력이나 국제공조 등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부르고 이들과 포옹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냉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비판하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성장을 해야 연금 수입이 늘어나고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하게 덮일 사안이 아니며 특검이 다 밝히지 못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권문혁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 또한 올 상반기에 기록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15일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상반기 11.6%, 2016년에 11.2%로 낮아졌다가 2017년 11.4%로 반등이 되어 올 상반기에 기록적으로 높아졌다는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고용보조지표 3이 집계 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통계청 관계자는 체감 실업률 상승에 관해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으며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등 취업준비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박효정 기자였습니다. 광복 73주년, 정부 수립 70주년 중앙경축식이 15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당 대표, 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한 달여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내놓을 상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민이나 치솟는 물가의 걱정부터 앞서는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과실이 커질 시기에 열과 낙과 등의 피해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로 산지 수급량이 줄면서 과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은 벌써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농산물 피해 면적은 2,334.8헥타르에 달하며 추석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 포도 등 주요 과수 농가의 피해가 1,105.8헥타르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하루하루 최고치를 기록하는 폭염과 열대야로 무더위를 견디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때마침 시원한 소나기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15일 저녁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바레인과 아시안게임 2조 1차전을 6대0 대승으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을 향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특히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공격수 황의조 선수는 전반에 3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도 후반전에 4개의 선방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네, 경남FC가 1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로 최근 9경기에서 6승 3무의 무패 행진을 기록했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은 3대0으로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35분 최영준 선수의 만회골, 후반 45분과 추가 시간에 말컹에 연이은 멀티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창원 NC가 15일 수원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양팀이 22점을 거둔 화끈한 경기로 한여름밤 수원 위즈파크 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듬뿍 선사한 경기였습니다. 네, 말복인 오늘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룸피아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가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룸피아에서 만들어진 다량의 수증기가 남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륙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내일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낮 최고 기온은 32도 수준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금세 올라서 불쾌지수가 꽤 높아지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더위를 잘 견디시면 폭염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밑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